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올해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원전 수출이 드디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1000조 원 이상의 원전 수출에서 지금 이 마수거리가 안 나오고 있었죠. 드디어 이 마수거리가 터져주게 되면서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입니다.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 작년 이제 11월에 의향서를 받았죠. 일단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체코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서 탈락됐습니다. 현재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원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전 4개를 동시에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원전 하나 지을 때 한 5조 정도가 건설비로서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한 기 짓는데 10조 이상, 2배 이상이 지금 건설 비용이 늘게 되었거든요. 현재 이 4기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소 20조에서 40조에 이르는 대박 수주 기회가 열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아리백이 위기감이 들고 있겠습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을 뭐 만약에 스마트폰을 제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부품부터 모든 것들이 제조가 되는 데 있어서 100%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에 따른 통상 위험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전자 부품 업체들이라고 하던가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2년, 3년 내에 아리백을 달성을 시켜줄 수가 있는 계획, 그러니까 당장 100% 전부 다 달성하다 해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 계획이 뭐냐? 계획이 없으면은 계약을 지금 해지를 하게 되는 통상 위험이 현실화가 되고 있겠습니다.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원전주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현재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특별법, 이게 원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게 됩니다. 해외 원전 대박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수출을 하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발표만 진행이 됐었고 사실 이 원전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무슨 뭐 빌딩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지 선정부터 해가지고 사실 원전이다라고 하는 게 뭐 체르노빌 사태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혐오시설이죠. 혐오시설. 그러다 보니까 부지 선정부터 어마무시한 그런 단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빠르게 뭔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청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겠다. 지금 작년 11월에 미국 그리고 뭐 한국, 뭐 중국이나 러시아 전반적으로 이제 최종 입찰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폴란드 쪽에 해외 원전 수주를 했다. 아니면은 이제 이집트 쪽에 해외 원전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한수원 쪽의 메인 수주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해외 원전 수주,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높은 정부 계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따내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한수원 쪽에서 맺은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발전
민간 업체 쪽과 MOU 수준 어느 정도 좀 구속력이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고 아니면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라고 하더라도 수주 금액이 낮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메인이 아니라 현대건설 이런 쪽에서 이집트 엘다바 건설의 2차 건설을 따내는 이런 인제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 10 기를 수출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지는 않았겠죠. 지금 요번에 미국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입찰이 탈락을 했고요. 유럽 원전 강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2 파전으로서 압축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코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 4개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국들 대비해서 30-40%대 저렴한 건설 단가를 가지고 있겠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체코 정부의 경쟁자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국 원전보다 2배가 비싸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프랑스 쪽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건설이 진행이 되었었던 핀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원래 완공 계획보다 10년 이상이 지연이 되게 되면서 이 원전 완공이 지연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코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수십조 원의 대규모 원전 수주 가능성이 한수원 쪽에서 그러니까 메인으로서 2차 공급자가 아니라 메인으로서 지금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높아진 상황이겠습니다. 우리 정부 친원전 정책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전을 막 그냥 뭐 해 가지고 전기만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 없죠. 그냥 뭐 수십 수백 개의 원전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되는데 사실 이 친원전 정책을 위해 가지고 원전에 나오는 필요악이 있겠죠. 바로 인제 이 방사성 폐기물 특히나 인제 사용 후 핵 처리를 위한 좀 뭐 고준위 폐기물들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이제 피폭 위험도가 높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현재 특히나 이 원전을 건설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특히나 다 쓴 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무슨 뭐 쓰레기 매립지라고 하던가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님비 현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뭔가 시 규모의 수십만 명의 그런 시위가 벌어질 수가 있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원전 사업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이 현재 원전 건설부터 해 가지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잘 건설을 했다. 모범 답안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 부지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방패장 건설을 하는 데만 40년이 걸리게 되었다. 지금 현재 이 방패장을 빠르게 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리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부지 선정부터 뭐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이제 의견 수렴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부지가 선정이 되었어도 이게 시위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던가 총선에서 뭐 이제 여당 야당이 인제 뭐 득표율에 바뀌게 되면서 이 부분이 엎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올해 4 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에 지금 이제 위치해 있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부에다가 수백 조를 들여 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진행이 됐을 때 당시 때 이 어마무시한 반도체 공장을 도대체 무슨 전력으로 돌릴 것이냐 이 공장 돌아가는데 대전 시민들이 쓰는 전기를 전부 다 인제 먹어 버리게 될 텐데 그래서 원전을 통해서 전력 수요를 충당을 할 것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 혼자서만 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전 세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리백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쓰는 전기가 아니면은 얘네들의 휘하의 부품 업체들이 만드는 그런 이제 부품들이 전부 다 재생에너지를 100%를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당장 1 년, 2년 안에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는 않겠지만 계획이라도 확실한 계획이라도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100% 충당을 하겠다.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BMW라고 하던가 볼보 같은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국내 부품 업체에게 아리백 달성 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보 같은 경우는 요번에 계획 제출을 하지 못한 국내 기업과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공급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게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친환경 정책이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구글 같은 경우는 2017년 아리백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전력 소비 1위이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가 아무리 반도체를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독일 쪽에다가 40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겠고,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을 지금 충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산지가 많고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원전이 유일한 해답이 되고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아리백이냐 텍소노미냐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결국에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로, 그러니까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서 곧바로 태양광이라고 하던가 뭐 수력발전, 이런 뭐 풍력발전 이쪽으로 바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과도기 상황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해주자. 아리백은 안 된다. 텍소노미는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만약에 이 텍소노미, 그나마 지금 원전의 우호적인 텍소노미에 따라서 원전이 그린 에너지로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2050년까지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을 하거나 이 계획, 부지 선정을 반드시 해놔야 유럽에다가 수출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7년 뒤에 한빛 원전 폐기물이 포화가 되게 됩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원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겠고요. 여야 간에 친원전이냐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100%로 가야 되느냐, 이 정치적인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월 총선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 2035년까지 1,000조 원 이상의 어마무시한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원전 해체 시장만 200조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5년 이후로 원전 해체라고 하던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관련된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들을 확보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원전 신규 건설이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방패장 특별법이 한 3년 정도 동안에 국회를 떠돌고 있겠죠.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된다라고 하던가 비인기 이런 정책들의 드라이브가, 그러니까 이 총선 직전에 이런 방패장 특별법이라고 하다가 원전 신규 건설이 만약에 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 정부에 대해서 표를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치인이 뭐 표만 뭐 보고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될 때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총선이다 보니까, 총선 직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인기적인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하기에 좀 부담이 되나 봐요, 정부 여당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총선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방패장 특별법 같은 경우는 원전 업계에서 국회까지 가가지고 시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향방이 나뉘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뭐 야당 쪽에서 이긴다, 야당 쪽에서 다시 한번 뭐 과반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방패장 특별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거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전 신규 건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중단이 될 것이고,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해외 수주 이쪽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당장 이제 한 5년 10년 정도 우리나라가 뭐 탈원전 정책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원전 수출을 좀 노력을 했는데, 탈원전을 하는 국가의 원전을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모멘텀이 저하가 되는 방식으로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 당장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방패장 특별법 처리가 대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전 수주라고 하던가 방패장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전 KPS입니다. 원전 등 발전, 송전, 지금 이제 설비 정비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원전 해체라고 하던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된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지금 이제 UAE 쪽,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바라카 원전, 지금 이제 시운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해당 정비 실적이 대규모로 이제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해외 원전 분야 역대 최대 실적을 요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해외 원전, 체코 원전 이런 것들 수주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BHI입니다. 중소형 원전 핵심 부품 제조를 하고 있겠고요. 원전 사업부 같은 경우는 SM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사이클 쪽으로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증권가 평가겠고요. 주요 원전 프로젝트가 올해 보조기기 업체, 지금 이제 올해 같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정부 쪽에서 이제 국내 원전 프로젝트를 재가동을 한다라고 하던가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보조기기 업체 선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조기기 쪽에서는 BHI 쪽이 국내에서 이제 또 국내에서 최고의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핵 폐기물 용기 제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겠습니다. 사용 핵 처리 기술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민간 업체에 유일하게 가동 원전, 그러니까 가동이 되고 있는 원전의 원자로를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기술력이 높은 업체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 산업이죠. 한 번 잘못했다가 수백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이제 위험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하는 원전의 원자로를 주기기를 점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원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간 업체를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이제 또 한수원만 정비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터빈을 단독으로 분해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경험을 다소 보유를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원전 해체 관련된 기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 성장에 따라서 신사업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MR 원천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섹터 총정리 자료지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린 AI 6G 이쪽에서 1월달 한 달 동안에 50% 이상 급등 종목들 다수 찍어드렸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어플, 카톡 같은 어플들 설치하는 데죠. 여기 이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일 급등을 할 것 같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당일 매일매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치해서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설치하셔가지고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시고요. 가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이제 별표를 치고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셔서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총정리 자료집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매일매일 이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 찍어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주 찍어드렸었던 메가MD 같은 경우 찍어드리고 한 하루 이틀 만에 20% 이상 급등,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가온그룹 찍어드리고 드려서 하루 만에 20%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에 자료집들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정리해드리고요. 당일 이제 당일 단타 가능성 높은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메가시티 쪽하고 항공 관련주들 중요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한 5%, 10%이 정도 이제 상승세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투자하셔서 내가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 단타로 벌어 가보겠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매일 아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